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었잖아요. 이에 대한 반격을 논의하는데, 근데 반격을 하려는 시설이 이란의 석유 시설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불안감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모습, 요게 보여지게 되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허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은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직이라고 한 만큼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리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전 세계 분석가들이 이제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공격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향후 전 세계 경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아, 이러면 원유 가격은 무조건 올라간다. 근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원유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뭐 기름값, 휘발유, 경유 이런 것만 올라가고 끝이 아니고요. 자, 우리 일상생활을 하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플라스틱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게 되게 많잖아요. 자, 그게 다 이 원유를 가공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런 만큼 야, 이거 전체적인 물가가 한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 이리 이걸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타격이 조금 있는 상황이고, 이란까지 타격을 받는다. 천연가스는 괴멸 수준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천연가스 전 세계 1등, 2등 생산 국가는 러시아, 이란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의존도가 높은 유럽 같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추우면 추울수록 더 큰 타격이 갈 가능성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게 전면전까지 안 가면 좋겠는데, 만약에 가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물가가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를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확 하고 튀어오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경기도 안 좋아지는 데 영향을 미치겠지만은, 금리 인하를 하는데도 속도를 낮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고금리를 유지를 해야지 물가가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테니까. 그래서 요 모습만큼은 이게 좀 그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내용 넘어가도록 하고,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각종 경제 지표는 어떤 게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면은, 오는 4일 미국에서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잠자고 일어나면은 발표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다? 고용이 일정 수준 유지하면, 예상치보다 조금 덜 나오더라도 일정하게 딱 버텨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 경기는 여전히 강하다, 이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 훅 떨어지는 모습.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것 아닌가? 사람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가격에 어느 순간 반영되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영향받은 실업률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이 역시도 함께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결국 이제 고용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반등이나 이제 급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실업률 맞춰가지고 중심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려고 하는 가운데, 지금 그 전 사전 지표들이 발표되는 걸 봤을 때 약간 엇갈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다?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실업자가 조금 더 생기고 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기업들의 이제 감원 계획 몇 명 자를 것인지 이걸 발표한 걸 보면은 오히려 전월비보다 떨어지면서 기업들은 이제 뭐 더 이상 사람을 자르거나 할 것 없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중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준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는 WTI 기준 73.71달러로 엄청 올랐죠. 플러스 5.15%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은 금리 인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만한 개별적인 뉴스들, 현재 업황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가 전 세계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AI 칩, 블랙웰, 완전히 생산 중, 수요 엄청나기 때문에 요것만 쳐내더라도 실적 엄청날 것이다. 얘기들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걸 만든다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게 아니고요. 얘는 설계를 하고 TSMC에 위탁 생산을 하는데, 이 위탁 생산을 하면서도 TSMC가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HBM 같은 경우에는 납품을 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메모리 양극화 지속. 내년 HBM 수요 80%가 5세대 제품이고, 한국, 미국, 이 두 국가에서 대부분 이거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수혜를 여기서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다만 삼성이 조금 약해지고, 하이닉스가 다시 세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반도체 시장의 재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등인 마이크론으로 점유율을 많이 뺏기는지 안 뺏기는지 요것만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더라도 HBM에게 점유율만 안 뺏긴다면 삼성의 걸 하이닉스가 먹는다. 그럼 한국 시장 전체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여전히 한국의 반도체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징성이 조금 넘어갈 뿐인 거지. 그러면 한국의 소부장도 꾸준하게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맞춰진다는 가정하에 한국의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본격적으로 확장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삼성 어느 정도 이 관련 기술을 검증을 해놓은 상황이죠. 하다 보니까 핵심 파트너들과 손을 잡는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 시장 더욱더 커질 가능성 높다라는 거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AI나 이런 것들이 사용량이 증가하면은 전기 사용량도 같이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전 세계로 발전소 수주가 더욱더 많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원전부터 가스, 화력 가리지 않고 막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 변압기부터 해서 전선 그 이외에도 다양한 쪽으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다. 요 마인드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치료제 위고비 곧 있으면 한국에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달 10월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게 시장 되게 크다라고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는 이 흑행하는 제품에 따라 가지고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꾸준하게 보여지게 될 겁니다. 나오는 매출에 따라서 이런 게 실시간으로 변동 나올 수 있고 금리 인하하면은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 성장주들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이거 역시도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부양책 내놓으면서 좀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화장품, 의류 이런 쪽이 살아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국 쪽 이 경기 성장률이 어떻게 찍히는지를 조금 더 보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비중이 되게 높았었는데 지금 중국 여기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좀 확장을 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 와, 이건 완벽하다. 역시도 높게 평가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엔터주들이 이 밸류업 지수에 선정이 돼가지고 수급을 많이 끌어모으게 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과거에는 뭐 성장주니 뭐니 하면서 되게 미래 밸류를 많이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은 블랙핑크 재계약 제대로 안 된 거. 이게 뭔 소리냐? 성장은 성장인데 딱 7년짜리 재계약 안 되면은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거였고 갑과 을을 봤을 때 갑은 기획사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높게 평가를 했던 밸류 자체가 많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뭐 옛날에 배수를 20까지 줬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사건들이 있고 회사 하나가 무너지는 일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니까 막 10, 그 아래까지 평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게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쪽이 망할 것이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과거의 고점 그거를 바로바로 회복한다. 구체적인 숫자가 찍히기 전까지는 현재 실적으로 거기까지 회복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거거든요.
이런 것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단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도 살아난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구리가 경기의 기준점이거든요. 제조업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쓰이는 광물 중에 하나니까. 근데 지금 구리 확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제조업이 지금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이외에도 사용되는 데가 되게 많고. 자, 그러면 이제 한국도 제조업 강국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수혜받는 거 한번 생각을 하시고 구리 가격 맞춰가지고 이 판가를 유연하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은 더더욱 괜찮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중동 지역도 그렇고 유럽 지역도 그렇고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방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잭팟이 계속 터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어느 정도 계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한국 제품이 쌉니다. 가성비가 넘쳐요. 그리고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고 AS 같은 걸 함에 있어가지고 되게 이게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되게 잘하잖아요. 후딱후딱 해줍니다. 진짜 제조업 핸드폰 팔고 AS 해주는 것처럼 방산도 되게 잘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 막 이런 얘기들 들려오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요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어필되면은 유럽 지역에서도 결국에는 프랑스에서 제대로 이렇게 처리 안 해주니까 우리나라 거 쓰던 거 아닙니까? 예, 우리나라 거 쓰는 국가들이 더욱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한번 우리나라 제품을 쓰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방산 자체 밸류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요거 이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계속되다 보니까는 물류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 해운 업계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다 보니까는 야, 이거 올해 실적 발표 일정 맞춰서 기대 한번 해봐도 되겠다. 이 마인드를 하시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조심을 해야 될 건 뭐다? 당연히 운임비가 증가를 하면 할수록 한국에서 만들어서 이제 해외로 보내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 타이어 회사들 같은 경우 운임이 너무 비싸니까 아예 공장을 가동을 멈췄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발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분리를 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오늘 좀 길긴 했었지만 알찬 내용 많았습니다.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공부해보고 싶다, 같이 보고 싶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요.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보시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따봉 하나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에 영향받아서 조정 한번 받고 지금 뚜렷하게 반등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럼 지금 이 순간 나오는 내용은 뭐가 있고 앞으로 반전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 보면 좋을 건 뭐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현재 최근 조정을 만든 큰 이슈들 어떤 거 있죠? 이제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던 이 시장의 하락 요인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 체코 원전을 현 야당에서 계속 걸고 넘어지는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로 계속 떠오르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리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죠? 계속 UAE 쪽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한 군데도 아니고요. 두 군데 좀 우리가 먹을 거를 양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두 군데 모두 국산화를 완료를 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아니 우리한테 주는 거 없이 다 국산화해서 지들이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 뭐 단가적인 부분으로 발을 걸고 있는데 요거는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충분히 많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잘 풀리는 모습이 앞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이거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여기서 문제가
혹시라도 등장하게 된다면 그러면 뭐 배임 얘기 나오겠죠. 그때는 진짜 우리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CEO를 압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때는 그쪽에서도 책임지고 누군가가 내려와야 되는 그 순간 보여지게 될 수 있고 당연히 고소나 고발도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현 야당에서 정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 요거였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당장 뭐 결정이 되거나 그런 건 단 하나도 없으니까요. 자, 어찌됐든 그럼 이제 이런 가운데 원전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는 원전의 필요성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의 기준이 되는 요 그래픽 카드는 현재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수요 엄청나서 지금 완전히 생산 중이다. 그래서 뭐 유럽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지역, 한국이 원전 내기 수주 가능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쌓이고 쌓이게 된다면 확실하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상승을 더욱더 만들어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리 보시면서 맞춰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중장기적인 시간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를 해석하기가 괜찮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수급과 차트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였죠? 외국인이었죠. 근데 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되는 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국인 빨간불 들어올 때까지는 일단 버티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어디를 보는 게 맞다. 계속 지금 여기 부분에서 딛고 올라가는 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481선, 241선 겹치는 여기 아래로 떨어져 갖고 회복 못하는 것만 아니라면 큰 문제 없이 끌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걸 봐야 된다. 만약에 떨어졌을 때 볼린저 하단 딛잖아요. 그럼 21선 돌파하는 순간 그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볼린저 상단 여기까지 한 번에 훅 하고 가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60일과 볼린저 상단을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추세가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때 조금 더 속도를 내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그림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런 다음에 21,000원 가까워지게 된다면 여기에 개미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거든요. 이때 매도에 대한 부담이 좀 커지게 될 겁니다. 이거를 소화를 못한다. 조정받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비중 조절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소화가 된다. 이건 수급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을 잡아먹고 한 번 더 올리겠다라고 의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총정리 마치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현재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걸 장기적으로 본다면 문제될 건 없다. 두 번째,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한데 지금은 좀 아쉽고 지지라인은 481선까지 보되 만약에 21선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서 추세 한번 속도 한번 나는 거 기대해 보도록 하자 했을 때 60일과 볼린저 상단을 동시에 돌파하고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러면 21,000원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수급이 또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재차 추가 상승 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현재 위치에선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두산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